이번에는 함수에서 이름이 없는 함수, 즉시 실행 함수나 익명 함수 또는 화살표 함수 등 이름이 없이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있는 함수라면 그 함수 이름을 가져와서 실행을 할 수 있지만, 이름이 없는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자체를 식으로 만들어서 변수에 할당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소스는 A와 B를 더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함수를 식처럼 작성을 해서 add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add라는 변수는 마치 함수 이름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펑션에서 매개 변수 a와 b를 가지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add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값 10과 20을 넣어서 sum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주면 add라는 함수를 실행한 후에 그 결과값을 sum에 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add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add를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중간에 내가 필요한 함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식으로 작성을 해서 변수에 할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라는 거는요, 여러 번 실행할 함수는 아닌데 어느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실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선언과 동시에 실행이 되도록 하는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함수는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실행하는 부분이 따로 있지만, 이 즉시 실행 함수는 정의하면서 동시에 실행을 해줍니다. 함수를 만드는 기본 형태는 이 괄호를 사용을 해서 괄호 안에 펑션, 그리고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고요. 중괄호로 실행 내용을 넣습니다. 매개 변수가 이게 지금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도 하기 때문에 이 펑션이라는 예약어 뒤에는 매개 변수를 넣고요. 실행에 필요한 인수가 있다면 이 함수를 정의한 뒷부분에다가 괄호를 사용해서 인수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소스는 매개 변수나 이런 게 없는 함수예요.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 10과 20을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정의함과 동시에 실행을 해서 리절트 변수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스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a와 b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그 a와 b를 더한 후에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실행을 하는데 실행에 필요한 값은 10과 20입니다. 그럼 이 함수에서 정의한 대로 10과 20을 대입을 해서 실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리절트에 넣게 됩니다. 매개 변수나 인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빈 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매개 변수나 인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펑션 다음에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넣고, 실행을 위해서는 함수 정의하는 부분 끝에 이렇게 인수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화살표 함수는요, ES6 이후 버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화살표 함수는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나 즉시 실행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hi라는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놨어요. 이 매개 변수가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것을 화살표 함수로 표현을 한다면 const high는 한 다음에 펑션이라는 예약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빈 괄호, 그리고 화살표, 다음에 중괄호 안에 실행할 내용을 넣어줘요. 이게 화살표 함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 중괄호 안에 실행할 명령이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중괄호도 없을 수 있고요. 리턴문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처럼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괄호, 화살표, 그 다음에 반환하는 내용, 이렇게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매개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매개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이 괄호를 생략하고 그냥 매개 변수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하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 실행할 명령이 하나라면 중괄호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함수처럼 사용하는 매개 변수가 2개다, 뭐 3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사용하는 매개 변수 전부를 괄호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 실행할 명령을 넣어주는데 리턴문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위에서 let sum은 펑션 a, b 그리고 실행할 내용은 a와 b를 더해서 반환하는 거다. 이것을 화살표 함수로 줄이면 맨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a, b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a 플러스 b를 반환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번에는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벤트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사용자가 뭐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하거나 마우스 오버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벤트가 아니에요. 웹브라우저에서 뭐 타이틀 부분, 뭐 주소 표시줄 부분을 클릭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는 문서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동작들이에요. 이 사용자가 행하는 동작도 포함이 되고요. 웹문서를 서버에서 불러오는 로딩도 이벤트에 포함이 됩니다. 이 이벤트와 함께 설명되는 게 이벤트 처리기예요. 이벤트 처리기는 이벤트 핸들러라고도 하고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수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이벤트 처리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문서 객체 모델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인 on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on 뒤에다가 이벤트명을 붙여서 하나의 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태그 안에다가. 태그 안에 사용하는 속성이 뭐 A 태그에는 href라는 속성도 있고 이미지 태그에는 뭐 src라는 소스 속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에 on 뒤에다가 이벤트명을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 on 클릭, 뭐 마우스 오버를 하면 on 마우스 오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주고 그 속성에다가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 소스를 보시면 이 버튼 태그가 있는데요. 버튼 태그에다가 클릭하면 show detail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알려주고 싶으면 버튼 태그 안에 on 클릭이라는 속성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처리할 함수 이름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태그 안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태그랑 상관없이 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는 크게 마우스에서 생기는 이벤트, 키보드에서 생기는 이벤트가 있고요. 폼의 경우에는 폼 안에서 또 별도의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 로딩과 관련된 이벤트도 있어요. 클릭이란 이벤트는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이벤트 이름만 보면 어떤 동작을 말하는 건지 거의 감이 잡혀요. 이런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를 처리하려면 on 클릭이라는 식으로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서 태그 안에 넣어주면 돼요. 이벤트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미지에 있는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미지 아래쪽에 상세 설명이 나타나고 상세 설명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시 이 내용이 사라지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05 폴더에는 event.html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안에 상세 설명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서 클릭을 했을 때 이 밑에 내용이 나타나도록 해볼 거예요. 내용을 표시하거나 내용을 사라지게 하는 함수는 제가 JS 폴더로 만들어 놨습니다. event.js라는 폴더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타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놨고,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을 하면 show detail 함수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 닫기를 클릭을 하면 hide detail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거예요. 이 JS 파일을 event.html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 JS 파일을 HTML 문서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디 태그 전에다가 스크립트 소스는 JS 폴더에 있는 event.js다 하고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event.js 안에 있는 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너무 커서 살짝 크기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네, show detail과 hide detail이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했을 때 show detail 함수를 실행하고 싶다. 그럼 이 상세 설명 보기에 해당하는 버튼 태그에서 속성을 추가를 해주는데 클릭을 한다 그랬으니까 on 클릭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따옴표로 묻고요. 무엇을 실행할 거냐? show detail 함수를 실행을 할 거다. show detail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이 괄호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지금 이 밑에 있는 내용 부분은 현재는 화면상에서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상세 설명 닫기 버튼도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 상세 설명 닫기를 클릭했을 때는 hide detail을 표시하려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on 클릭 equal 따옴표로 묻고요. hide detail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가 연결이 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상세 설명 보기를 클릭을 하면 밑에 내용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상세 설명 닫기를 클릭을 하면 다시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를 실행을 하고 싶다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태그 안에서 on 다음에 이벤트명을 붙여서 속성을 만들고 그 뒤에 실행할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이 강의에서는 이름이 없는 함수, 익명 함수를 변수에 지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함수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실행하는 즉시 실행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ES6 이후에 등장한 화살표 함수를 만드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함수를 연결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어요.